이번 시간은 소유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이란 민법상 물권 중 본권의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물권이라고 하는 것. 자, 물권에 대응해서 채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채권은 특정 인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비해서 물권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그 권리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권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가리켜서 민법에서는 공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소유권의 공시 수단에는 물건 그 자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명인 방법, 등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편 소유권에 관해 대응하는 민법상 물권으로서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점유권은 정당한 권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성립하는 데 비해서 소유권은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소유권의 내용 중 사용 수익권 또는 처분권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본권으로서 제한 물권이 있습니다. 이 제한 물권은요,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사용 수익권만을 지배하거나 처분권만을 지배한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사용 수익권을 지배하는 물권, 제한 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이 있고요. 처분권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에는 저당권, 유치권이 있습니다.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그 정착물의 범죄는요, 건물, 수목, 농작물이 존재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토지 소유권에 관한 부분도 먼저 봅니다. 토지 소유권의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것, 구권리자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직접 바로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바로 공유수면의 매립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이 공유수면의 매립의 경우에는 따로 이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을 하지 않더라도 이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거, 매매, 증여, 특정 유증 같은 경우는요,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상속과 포괄 유증에 있어서는 등기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당한 권원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의 토지에다가 나무를 심거나 또는 농작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토지 소유자가 그 나무, 식목나무라든가 또는 농작물의 소유권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하게 되는 모습을 가리켜서 부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건물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원시 취득의 경우, 건물의 신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는 구분 건물에 있어서는 구분 행위라고 하는 것도 바로 원시 취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원시 취득은 토지 원시 취득과 마찬가지로 건물 소유권의 원시 취득도 등기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합니다. 등기가 없어도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물 소유권의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 거, 토지와 동일한 논리 구조죠. 매매나 증여, 특정 유증 등을 원인으로 해서 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응해서 상속과 포괄 유증 같은 경우는요, 등기가 없다 할지라도 상속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또 포괄 유증에 있어서는 유증자가 사망했을 때 등기가 없다 할지라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건물에 있어서 부합이라고 하는 거, 건물의 증축 부분이 독립적 효용성이 없는 경우에 이때 건물 소유자가 바로 그 부합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역시 토지 소유권에서 부합과 마찬가지로 건물 소유권도 부합에 있어서 부합을 통해서 그 양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는 등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수목 소유권의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이라고 하는 사안을 검토하게 되면, 나무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일단 타인의 토지를 들어도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나무를 심게 되면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이 나무의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한편 이 수목이라고 하는 거, 소유권 보존 등기 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방도 있는데, 승계 취득에서 명인이라는 개념도 있죠. 어떤 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무가 토지 소유자 것이라고 했을 때 나무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무를 산 사람이 그 나무 앞에다가 플랜카드를 붙여놓는 거, 이걸 우리가 명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때 바로 승계 취득이라고 해서 명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다? 그 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나무의 중에서는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임목을 등기된 임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등기된 임목에 대해서 토지 건물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나 농작물을 재배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재배한 사람이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한편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원이 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면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권에 부합해서 이 재배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야 함이 원칙인데,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했다라고 할지라도 수확기에 이르게 되면은 이때는 경작자가 농작물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한편 승계취득이라고 해서, 자, 농작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요, 농작물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명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은, 즉 플랜카드 붙여서 이 농작물은 아무의 것이다 라는 명인이 있게 되면, 이때 이 사람은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문제로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을 원시 취득에는 공유수면에 매립이 있습니다. 바다를 메꿉니다. 예, 그러면 이 바다를 메꾼 사람이요, 매입한 시점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따로 등기라는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취득을 하게 됩니다. 한편 건물의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 건물의 신축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 토지에 대해서 정당한 권원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건물 신축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요, 따로 이 등기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건물을 신축한 시점에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재배된 농작물은 경작자가 소유자가 되고요.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배된 농작물, 자, 이게 성숙기 전이면 토지 소유권에 부합되지만 성숙기 후에는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고 실제 경작한 사람이 그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자, 임대인 갑이 X토지 전부에 대해서 임차인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X토지를 인도를 해준 사안입니다. 한편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은 X토지 일부를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전차인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를 해주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은 임대인 갑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권리자이지만,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전차권을 취득한 전차인병은 임대인 갑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아닙니다. 임차인 을이 X 토지 중 A 부분에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임차인 을의 소유에 속하게 될 것이고요. 자, 동의를 얻지 않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차권을 취득한 전차인 병이 X 토지 중 B에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기 전이면은 이때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 갑의 소유에 속하게 될 것이고요. 성숙기 이후이면은 전차인 병의 소유에 속하게 됩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식재된 수목은 식재한 자의 소유가 되고,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식재된 수목은요, 토지 소유권에 부합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것이 되게 됩니다. 임대인 갑이 X토지 전부에 대해서 임차인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X토지를 인도를 해주었습니다. 임차인 을은 X토지의 일부를 임대인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차인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인도를 해주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 임차인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 갑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권원을 갖는 정당한 권리자인데 비해서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전차권을 취득한 전차인병은 임대인 갑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권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임차인 을이 X 토지 중 A의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임차인 을 소유에 속하게 될 것이고, 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전차권을 취득한 전차인 병이 X 토지 중 B의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 갑의 소유에 속하게 됩니다. 즉 토지 소유권의 부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목은 부동산의 일종으로서 토지에 대해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그 수목을 식재한 경우 따로 공시하지 않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수목 소유권의 취득 방법으로는요,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수단을 거쳐서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문제로 수목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X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갑이 그의 X토지 위에 수목 A를 식재를 합니다. 그러면 수목도 토지 소유자 갑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목 A를 가지고요, 수목 매수인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한 후에 그 앞에다가 을 명의로 명인이라는 것을 갖추게 되면 이때 수목 A의 소유권은 을의 것이 되게 됩니다. 다만 만약에 명인을 하기 전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여전히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바로 갑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수목 A의 소유권을 취득한 을이 이 수목 A를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또 병 명의로 명인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 수목 A의 소유권은 병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수목 소유권의 취득 방법으로서는 이미 본 것처럼 명인 방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죠. 근데 이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목 앞에다 플랜카드 붙이는 걸 얘기하게 될 텐데, 이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 이게 소유권의 유보라는 개념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플랜카드를 바꿔서 수목의 매수인 명의로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소유권 이전의 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외에도요, 수목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 갑 그리고 수목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수목 A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 을과 소유권 이전 등기, 또 수목 A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로 수목 A에 대한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 매수인 을이 바로 수목 A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한편 매수인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문제에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이 수목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외에도 이 매수인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수목 A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요, 저당권자 병이라는 사람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당권자 병의 입장에서는요, 수목의 소유자인 매수인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에서요, 이 나무를 팔아서 자신의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되게 되면요,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고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신축한 시점에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사안을 검토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갑이 X토지의 전부를 임차인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부를 인도를 해주게 됩니다. 한편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은 이 X토지 중 일부를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전차인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분을 인도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 즉 임대인 갑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동의 없는 전차인인 병이라는 사람은 갑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입니다. 임차인 을이 X 토지 중 A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신축했을 때, 이때 이 건물 소유권은 을에게, 임차인 을에게 귀속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이, 동의 없는 전차권을 가지고 있는 병이 X 토지 중 B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신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B 부분에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권은 전차인 병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건물의 증축 부분이 독립적 효용성이 없는 경우 그 증축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이때 따로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안을 검토하면 X 건물의 소유자 갑과 임차인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되고 X 건물이 을에게 인도가 되게 됩니다.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이 이 X 건물을 증축을 하게 되고 그 증축된 부분이 독립적 효용성이 없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이 증축 부분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소유자 갑의 소유의 귀속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 건물의 증축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은 임대인 갑에 대해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건물에 대해서 건물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그 사이에 임차인 을에 의해서 만약에 증축이 되고 독립적 효용성이 없어서 부합이 발생이 됐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건물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를 해서요, 경매가 실행되게 되면 여기서 낙찰을 받은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건물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건물 소유권의 취득 범죄는 바로 증축된 부분, 즉 부합이 된 부분도 포함이 돼서 포함을 해서 함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건 취득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매도인 갑하고요, 매수인 을 사이에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요. 이때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 매수인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매수인 을이 매매대금을 완납했다라고 할지라도 매도인 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기 전까지 매수인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 즉 과실 수취권은 매수인 을에게 귀속이 되게 됩니다. 유증자 갑이 수증자 을에게 X 토지를 특정 유증을 하게 됩니다. 특정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X 토지, Y 건물 이런 식으로 물건 자체를 특정해서 유증하는 것을 특정 유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수증자 을은요,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과 함께 특정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수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증자 갑이 유언 후 사망한 경우에도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지 않게 되면은 이때 수증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요.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했다라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않게 되면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토지를, 물건을 점유한다라고 할지라도 이때 소유권 자체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에서는요,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인에게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즉 자주 점유라고 하는 것과 평온 공인한 점유라고 하는 것은 추정되기 때문에 이 점유했던 사람이 자주 점유 또는 평온 공인한 점유를 입증할 책임은 없습니다. 따라서 점유자는 20년간의 점유만 입증을 하게 되면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에 부동산 등기 명의인에게 이미 발생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시효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는 시효완성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에 등기 명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소유권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시점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한편 시효진흥 중에 등기 명의인에 의해서 설정된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우리 판례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시효완성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시효완성자는 등기 명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의 물권 취득은 등기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법률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 물권을 취득을 했을 때는요,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요,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피상속인에서 상속인 명의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속인은 그 상속받은 부동산을 내 소유권을 처분하기 위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유언자가 포괄 유증 후 사망하게 되면 수증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건 특정 유증과 비교해서 특정 유증은 X 토지를 나 죽으면 너한테 주겠다 이런 식의 개념을 특정 유증이라고 부르는 데 비해서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재산의 30%를 40%를 주겠다라는 식의 유증을 가리켜서 포괄 유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만 포괄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증자가 그 포괄 유증을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포괄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져야 합니다. 소유권은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이렇게 살펴보셨고, 이런 물권의 공시수단에는 등기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고 이외에도 명인 방법 이런 것도 존재합니다. 한편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으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범주 내에서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함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유권의 제한 내용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린관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주의토지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은 맹지 소유자가요, 큰 도로인 공로에 접하기 위해서 주변 토지를 나다닐 수 있는 권능을 가리켜서 주의토지통행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사안을 검토해 보면요, 토지의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즉 맹지 소유자가 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또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기 위해서 도로와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될 것이냐? 자,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즉 맹지가요, 도로와 접하긴 접한데 조금 접해 있어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미 이 맹지에 도로와 접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건물 짓는데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이웃 토지를 나다니게 되면 더 편리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을 때 더 편리한 경우에는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폭까지 인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우리 판례에서는요, 공로에 출입할 수 있을 정도, 지금 당장 공로에 출입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주의토지통행권은 인정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장래 토지 이용성을 고려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합니다. 지료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쟁점이죠. 가장 유력한 출제 포인트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은 남의 땅을 나다닐 수 있는 권리이긴 하지만 이걸 무상으로 나다닐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의토지통행권은 유상이 돼야 할 텐데, 자, 이 맹지가 된 사연을 보니까 토지 분할 때문에 만약에 맹지가 됐을 때 이 맹지 소유자는요,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토지 분할로 인해서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 매매를 통해서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은요, 다시 통행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즉 유상인 주의토지통행권이 되게 됩니다.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웃하고 있는 두 개 토지 중에서 일방 토지 소유자가 그 나머지 이웃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담장 설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자, 이웃하고 있는 이렇게 두 개의 토지 소유자 중에서 일방에게 담장 설치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바로 담장 설치 청구에 대해서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때 담장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경계표 담의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해야 되고요, 한편 이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의 경계를 획정하는 과정, 즉 토지의 측량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즉 설치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라든가 청량 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 이런 것들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외운다면 설반측비라고 해서 설치비용은 절반씩 부담해야 되고 청량 비용은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렇게 외워두면 편할 겁니다. 이런 경기표 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 당사자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 공유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유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공유물이라는 것은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경계표 담은 분할한다 한들 별 쓸모가 없죠. 그래서 설령 경계표 담이 공유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는요,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5m 이상을 경내해서 건물을 지어라. 즉, 옆에 토지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A 토지 소유자가 이격거리 규정을 위반해서 즉 0.5m 이상 경내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해서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B 토지 소유자는요 그 공사 관련해서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건물의 변경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A 토지 소유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요. A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한 지 1년이 경과되거나 1년이 설령 경과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건물이 완성이 됐을 때 B 토지 소유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변경,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성 또는 1년 경과됐을 때 이때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출제 쟁점이 됩니다. 상린 관계 중 뿌리 제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웃하고 있는 토지에 심어둔 나무의 가지가 또는 뿌리가 경계를 넘어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그 해결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B 토지에 심어둔 나무의 가지 또는 뿌리가 A 토지로 넘어왔을 때 A 토지 소유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지 또는 뿌리를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지가 경계를 넘어온 경우 이때 A 토지 소유자는 B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먼저 제거 청구를 해야 되고요. B 토지 소유자가 이 제거 청구에 응하지 아니했을 때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편 뿌리가 경계를 넘어온 경우 A 토지 소유자는 B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제거 청구를 할 필요도 없이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뿌리라는 것은 바로 제거할 수 있고 가지라는 것은 제거 청구 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은 토지나 건물 그 자체 혹은 명인 방법, 등기 등을 통해서 외부에 공시되는 물권입니다. 물권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요. 누군가가 이런 물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 물권자는 물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침해,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소유권은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이러한 소유물의 사용수익이나 처분 권능을 침해하는 경우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해서 그 소유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민법은 소유자는 자신 소유의 물건을 점유할 권원 없이 점유한자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요. 점유할 권원이 있는 자가 점유하는 경우 역시 소유자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는 자신 소유의 물건을 점유할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검토하면요. 갑 소유의 토지에 병이 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갑은 무단 점유자 병에 대해서 소유물 즉 대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무단 점유자 병이 재배한 농작물은 수확기에 이르기 전이면요. 토지 소유권에 부합되고요. 한편 수확기에 이른 후에는 바로 경작자 병의 소유가 되게 됩니다. 소유자가 아닌 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 갑이 토지 매수인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요.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준 경우 토지 매도인이 되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단 점유자 병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요. 토지 소유자인 매수인 을만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판례에 따르면요, 토지 소유자인 갑이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중간에 토지 매수인 을에게 소유권 이전이 돼 버린 경우 이때 더 이상 토지 소유자 갑은 어떻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은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소유물의 사용수익을 침해하는 방법에는 점유를 침탈해 가는 경우 또는 점유 침탈 외의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자신 소유의 물건을 점유할 권원 없이 점유한자에 대해서 그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검토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갑이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 매수인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의 점유를 을에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다만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 매수인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인 갑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제1 매수인 을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요, 제1 매수인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지는 못했지만은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를 이전받았다라는 점에서 나름 정당한 점유를 할 권원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 갑으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제1 매수인 을이 이 제2 매수인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지만은 제1 매수인이 애초에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제2 매수인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때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2 매수인 병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기 때문에 이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1 매수인 을은 제2 매수인 병에 대해서 또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겠지요. 왜? 이는 제1 매수인 을이 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제2 매수인 병에 대해서 또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이고 또는 제2 매수인 병이 나름의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역시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자신 소유의 물건을 점유할 권한 없이 점유한자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갑이 자신의 토지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을과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목적물 건물을 인도해 주게 됩니다. 이때 건물 소유자 갑은 건물 임차인이라고 하는 을이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기 때문에 을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편 건물 임차인 을이 이 인도받은 건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건물 소유자 갑은요, 건물의 불법 점유자인 병에게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물 임차인 을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불법 점유자 병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건물 임차인 을은 건물 소유자 갑을 대신해서 건물의 불법 점유자 병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 임차인 을이 건물 소유자 갑을 대위해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병이라고 하는 불법 점유자에게 누구한테 갑에게 그 건물을 넘겨줘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는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예방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소유자는 점유 침탈 외의 방법으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방해 배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중 사용 수익이 된 방해 제거 청구는 자신 소유의 토지에 불법 점유해서 건물을 신축한 자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거나 또는 불법 건축된 건축물의 임차인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소유권 중 처분에 관한 방해 제거 청구권 또는 방해 배제 청구는 불법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그 불법 저당권자에게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또는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그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갑이 소유하는 토지의 불법 점유자 을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건물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이 됩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인 갑은 토지 불법 점유자이자 건물 소유자인 을에게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의 토지를 불법 점유하여 건물을 신축한 을이 병과 건물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 즉 미등기 상태의 건물이기 때문에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설령 병이라는 사람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과 이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일부를 정에게 점유를 이전해 준 사안이 되게 됩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 갑은요, 불법 건축물의 매수인 병에 대해서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임차인 정은 건물의 철거 권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갑은 임차인 정에 대해서는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단지 퇴거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정리하면 토지 소유자 갑은 건물의 소유자인 을 또는 을의 승계인인 특정 승계인인 병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법 건물의 임차인 정에 대해서는 철거 청구를 할 수는 없고요. 바로 퇴거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건물의 소유자인 을이라든가 을의 특정 승계인 병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소유권은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소유물의 처분권에 대해서 침해가 있을 때 소유자는 방해 배제 청구권의 한 내용으로서 무효인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소유의 토지에 을이 서류를 조작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을 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토지 소유자 갑은 불법 저당권자 을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의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갑 소유의 토지를 병이 불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간 경우 병 명의 소유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효인 등기입니다. 이 병명의 무효인 등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토지 소유자 갑이 불법 등기 명인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하나, 자, 토지 소유자 갑은 불법 등기 명인 병에 대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요. 결국은 소유권 등기 명의를 찾아오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